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오늘도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고대 도시인 모헨조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도부터 살펴볼게요. 네,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는 바닷가예요. 인도양 바닷가이고요. 인도가 있죠. 인도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모헨조다로라는 옛 지역이 있어요. 인더스강 여기 근처에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내용들 중에 페르시아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음에 우르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거예요. 네,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도양이 있죠. 인도양이 있고 위로 가게 되면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모헨조다로는 파키스탄에 있는 카라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었던 고대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강가에서 살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서 살기 시작을 했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살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인도 사람들도 인더스 강 근처에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물이 필요했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작물한테 줄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풍년이 들어서 밀이 굉장히 잘 났어요. 그런데 저 아래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이 흉년이 든 거예요. 농작물을 수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농사가 잘 된 지역의 사람들이 우르까지 와서 농작물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참고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땅이 모래도 많고 바위가 천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된 도로나 길을 포장하는 불도저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땅이었던 거죠. 그럴 때 생각할 수 있겠죠. 강을 통해서 배로 농작물을 실어 나르게 되면은 이동이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가에서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나무,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실어 나르기 편해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억지로 이고 지고 육지로 다녔던 게 아니고 강을 이용해서 서로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나라와 또 무역을 했는데 그 동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인도였어요.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바로 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무역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모헨조다로는 어떤 도시인가? 지금은 이 모헨조다로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인더스 강 쪽에는 하나의 제국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사르곤이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 사르곤이고, 그다음에 바빌로니아를 통일한 왕이 함무라비고, 그다음에 그 아시리아를 통일한 왕이 샴시 아다드인 것처럼 인도에서도 한 명의 왕이 그 제국을 통치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작은 도시들은 서로 쪼개져서 독립된 도시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은 곡식을 재배하기도 했지만 목화, 네, 솜을 만드는 그 목화,
그다음에 멜론 같은 과일을 키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코끼리 물소를 이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도의 인더스 강 쪽에 있는 그 도시들은 도시의 외곽에 두르는 커다란 원형 뚝을 쌓았대요. 그것을 성체라고 하는데 그 성체는 적이 공격을 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그 요새라는 것도 함께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딱딱하게 구워낸 진흙으로 벽돌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벽돌집 안에는 마당도 있고 우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배수구도 있었대요. 굉장히 오래전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집 안에 이렇게 화장실, 배수구, 우물, 마당까지 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다란 수영장처럼 생긴 대중 목욕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했겠죠. 위생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꽤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했던 오물들은 그 배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지게 하다 보니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헨조다로란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 4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00명이 다니는 학교가 40개 정도가 있는 규모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인더스 유역에 있었던 그 모헨조다로라는 도시는 사실은 최근 고고학자들이 인더스강 유역의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밝혀진 도시였던 거예요. 왜냐면 아주 거대한 성체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왜 다 사라졌을까? 그곳에 남겨놓은 어떤 문자, 어떤 흔적들이 없을까? 있었지만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봤더니 모헨조다로 거리에 누워있는 해골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 도시가 파괴되었는지, 그것은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모헨조다로 도시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옛날에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메추라기 무리가 있는데 이 메추라기는 강둑에 살고 있었고 먹고 마실 것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때문에 걱정을 했지 그 이후에는 별로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메추라기들이 사냥꾼이 오면 재빨리 흩어지지만 한두 마리는 그만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메추라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냥꾼이 와서 우리 중 한 마리만 잡아가면 괜찮겠지만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도망갈 만큼 충분히 힘을 길러야 해. 그래서 메추라기들이 그 이후로는 한 무리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꾼이 숲으로 나타나서 그물을 던져버리면 이 메추라기들은 다 같이 날아올라서 사냥꾼으로부터 그 그물을 이렇게 들어 올렸던 거죠. 그래서 사냥꾼을 이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 메추라기들이 기뻤는데 곧 이렇게 똘똘 뭉쳤던 메추라기들은 불평불만에 가득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날아오를 때 네가 네 발톱으로 내 머리를 쳤지. 응? 네가 내 깃털을 뭉개버렸지. 네가 나를 숨 못 쉬게 했지 하면서 서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보니까 이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숲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메추라기들을 보고 한 마리씩 그물로 붙잡아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바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헨조다로는 도시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침략을 받아서 파괴가 되었는지, 자연재해로 파괴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렇게 인도의 도시국가들이 서로 약한 힘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견제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수했던 지역이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파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된 어떤 그런 도시들을 보면은 뿔뿔이 도시국가로 있을 때보다는 더 오래 유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